자, 지금 저희 뭐 댓글 좀 한번 이제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도기자님, 안희원님. 오늘도 아침 브런치와 함께하네요. 사나가 3승 1무 2패로 선전했어요. 어제 하나의 선발 투수 남지민, 공이 거의 다 높은 존에 형성돼서 KT 타자들이 손쉽게 연속 안타를 치더라고요. 원래 낮은 존에 공을 던지는 게 피칭 메커니즘상 어렵나요? 안치홍 의원님 설명 듣고 싶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뭐 일단은 장은상 기자님이시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뭐 낮은 존 던지는 건 뭐 영원한 숙제죠. 모든 투수들의. 사실 높은 공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높은 공이 위험하다는 건 야구 조금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. 아예 하이패스트 볼을 던지거나 그렇죠.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제구를 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그 낮은 존에 던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타자들의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. 아하. 예,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표적인 단신 선수 김지찬 선수, 네. 대표적인 대표적인 장신 선수, 뭐 한유섬 선수 이런 그렇죠. 선수들 있잖아요. 와, 이만큼 차이 날 것 같은데. 그렇죠. 차이가 굉장히 네. 커요. 근데 투수는 던져야 되는 릴리스 포인트는 정해져 있는데 네. 던져서 마지막 종착점으로 가야 되는 탄착구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. 아. 그럼 존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. 그렇겠죠, 심판들이 네. 키에 따라서 보는. 그러니까 낮은 곳에다 던져야 덜 맞는 게 있는데 그 던져야 되는 지점이 타자들마다 다르니까 다르다. 그걸 던져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네. 아, 오늘도 역시 안치홍 의원님, 장은상 아유, 오늘 빨래 하고 계세요? 빨래요? 빨래 개다가 빨래 개고 계신가? 나오신 어서 오십시오, 느낌. 의원님. 네, 그렇습니다. 혁저스티스님도 각 팀별로 예전보다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사고로 인한 부상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. 올해 오랜만에 해외 전후도 다녀와서 몸도 더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부진 아닌 부진이 전구단에 퍼진 원인 무엇일까요? 이런 질문. 네,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이건 핑계가 없습니다. 선수들 솔직히 말하면 다 선수들의 원죄입니다. 아, 네, 저는 뭐 이거는 뭐 굳이 쉴드를 치고 싶지가 않아요. 네, 왜냐면 그 해외를 갔다 와서 뭐 이런 거 다 최적의 여건에서 다 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. 물론 뭐 선수들마다 출발하는 거는 전부 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. 그래도 어쨌든 준비라는 거는 정규 시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뭐 WBC 이런 거는 뭐 쉴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렇죠. 그리고 뭐 WBC 간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. 선수들 얼마 네. 되지도 않아요. 네. 예. 그리고 뭐 진짜 참 근데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. 선수들 중에서는 좀 그 국내 캠프를 더 선호하는 선수가 좀 생기긴 많이 생겼어요. 아. 네. 왜냐면 시차 적응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다가 그러네요. 국내 캠프에서 하고 나서 갑자기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이 있거든요.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외 전지훈련 가기 전에 난 좀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구단에 말한 선수들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단체 훈련이고 하니까 갔다 왔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자기의 루틴보다는 조금 엇나간 거? 안 맞는 그런 선수들도 그죠. 있긴 한가 보네요. 굳이 쉴드를 치자면 네,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변한 게 있다. 아,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댓글 보니까 백장수님, 뭐 다음생애님 기아 얘기는 안 해주시나요? 장 기자님 기아 어떡해요? 이렇게 기아 팬 여러분들의 또 이제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사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개막하고 나서 최하위권에서 이제 이 맴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었을 것 그렇죠. 같은데 지금 현재 로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. 뭐 이제 포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김도영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뭐 뎁스가 좀 얕아졌다든지 네네. 이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 팀이 그래도 여기에 있을 팀은 아닌데 요 그렇죠.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어제도 고척돔에 있다가 왔는데 어제가 사실 그 양현종 선수의 160승 도전 두 번째였거든요. 네네네. 기자들은 굉장히 그 단순합니다. 그 야마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으면 네. 요 시나리오로 가면 오늘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. 그쵸, 약간 응원을 하게 되죠. 이런 게 있거든요. 네. 게다가 또 키움이 일단 위닝을 했고 네. 또 기아가 지금 연패 중이니까 약간 그런 기대감을 살짝 네. 이제 안고 가는 게 있는데 야 연장에서 그냥 이정우 선수한테 얻어맞고 이제 졌는데 네. 일단은 뭐 부상자 얘기는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쉴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다른 구단 다 그러는데 모든 뭐. 구단이 부상자가 지금 많아요.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 생각보다는 그 좌완 불펜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. 좌완 불펜의 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. 지금 시즌 들어와서는 뭐 김대우 선수 어제 맞은 것도 그렇고 그 전에 김기훈 선수의 재구나 뭐 최지민 선수 이런 어린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불펜에서 제 몫을 못 해주는 게 있다. 그렇죠. 그리고 앤더슨 선수는 물론 좋은 투수이지만 메디나 약간의 불안 요소를 안고 갔던 게 지금 초반에 어쨌든 조금 터져 나오고 있다. 그렇죠. 악재가 겹치면서 좀 성적이 좀 밑으로 내리박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네. 강동찬님 브런치에서 털어주면 그래도 그 주는 살아납니다. 기아 화이팅. 삼성 팬인데 지난주에 털어주어서 나름 성공 주였어요. 그렇죠. 동찬님 정확하셔. 털어주었어요. 네. 저번 주에 삼성 탈탈 털리고 잘하잖아. 이번 주는 이제 또 기아인가요?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뭐 기아 타이거즈의 이 성적 지금 뭐 11월 뭐 최하위로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에 머물 팀은 일단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
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사고 요즘에 또 사고로 인한 부상자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또 요즘에 가장 이제 감독 중에 인기 많은 감독 그리고 가장 감독 중에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감독 하면 역시 이제 이승엽 감독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, 예. 이제 이유찬 선수 사고 맞았을 때 이제 덕아웃에서 그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이게 포착이 돼가지고 이게 좀 화제가 된 모양이 들어. 막 이러는 것 같던데.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발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왜냐하면 또 경상도 또 그렇죠. 분이시고 또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한 단어밖에 없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 한마디가 되게 화제가 많이 되는 게 그 이승엽이라는 감독은 이제까지 지금 감독이라는 것도 사실 아직까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쵸, 네. 사실 그 10개 구단 모두의 존재 같은 느낌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고 맞아요, 보거든요. 맞아요. 네. 국민 타자였고 또 KB 홍보대사도 오랫동안 그렇죠.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두산 베어스의 감독이란 말이에요. 그럼 두산 베어스의 감독 일원으로서 내 선수를 보호하고 싶고 맞아요. 그런 마음에서 이제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는 모든 팬들한테는 좀 어색할 수 있죠. 약간 그거 보면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승엽 감독이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. 저는 그 상황이 워낙 접전이었고 또 하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땐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는 진짜 감독이 됐구나 이런 게 오더라고요. 맞습니다. 지금 뭐 NC 다이노스 얘기해 주시는 분도 또 계십니다. 에드워드 리님께서 지금 NC의 기세를 보니까 또 내려올 것 같지 않네요. 특히 이선발 와이드너 빠진 상태에서 팀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. 부상 생각하면 NC도 외국인 투수 4번 타자 4할 타자 김성우까지 빠졌는데도 승차 없는 2위. 이 NC의 이 약진 좀 기대 이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보시는지. 뭐 정말 뭐 저도 뭐 발 빼지 않겠습니다. 저도 약팀에 NC를 넣었던 사람이거든요. 브런치에서. 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. 네. 저도 야무지게 NC를 약팀에 넣었었는데 역시 저의 예측이 다시 한번 반대가 꿀이라는 걸 느끼고. 근데 예상보다 4, 5선발이 너무 잘한다. 뭐 신민혁 선수도 그렇고 송명기 선수도 그렇고 네. 사실 이 정도로 초반에 버텨주면서 그 와이드너의 그 빈틈을 메워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. 네. 근데 너무 잘 던져주고 있고 또 새로운 전력. 뭐 박세혁 선수가 지금 이제 불의의 부상으로 잠깐 자리 비웠지만 초반에 버텨주면서 그 쓰리박 박민우, 박세혁, 그다음에 저 박건우 요 라인으로 이어지는 타선이 초반에 잘 쳐줬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상승세가 붙는 거죠. 맞습니다. NC 다이노스도 진짜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외국인 선수 얘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네요. 이제 롯데자이언츠 믿었던 이 두 명의 원투펀치 이 스트레일리아 반즈 올 시즌 너무 못한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계약하지 말 걸 재계약은 큰 실수였네요. 도박 모험을 하더라도 다른 외인 찾았어야 했네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일리랑 반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렉스까지 재계약 외인 선수 재계약을 빠르게 맞춰놨기 그렇죠.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큰 시름 덜었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뚜껑 까보니까 그 믿었었던 원투펀치가 이렇게 못해줄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. 지금 보면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나균환 선수가 시즌 두 번째 투수로 나왔을 때 굉장히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? 외인 수수를 안 쓰고 왜 나균환 선수 그렇죠. 이런 생각? 네. 사실 순서가 반즈 선수가 나와도 나올 법한 순서였는데 네.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약간 라는 게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. 근데 일단 반즈 선수가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. 평균 자책점이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들어와서 봤을 때 10.80인가 이랬는데 네네.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너무 극명한 상태고 그렇죠. 그만큼 좀 분석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. 반제 선수는. 근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스트레일리 선수인데 스트레일리 선수는 사실 롯데에서 기량도 기량이지만 멘탈적으로 팀을 이렇게 좀 케어하는 유형의 외국인 투수였어가지고 그쵸. 그런 거에서 플러스를 많이 준 게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스트레일리 선수가 흔들린다? 초반에 롯데한테는 상당한 악재라고 볼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진짜 이 외국인 선수들의 존재감이 KBO 리그에서는 워낙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뭐 4월 아직 중순이잖아요. 좀 이 교체를 생각할 시기는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살아나지 않는다면 롯데자이언츠도 진짜 골치가 아플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. 올 시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. 주한양님, 저는 키움의 팬입니다. 장지영 선수 3년 동안의 활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볼스피트 외에는 큰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연습 경기 아무리 잘해도 본선에서 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전문가들의 생각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. 이런 질문. 후원 고맙습니다. 후원 고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너무 맞는 말씀이고 사실 뭐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도 그쵸. 수능을 5번 보면은 문제가 의미가 있는 없지. 겁니다.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지금 뭐 장재영 선수가 뭐 교육리그 호주에서도 그렇고 좋은 모습으로 비시즌을 보냈는데 정규 시즌 들어와서는 생각보다는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.
근데 속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재영 선수가 속구가 좀 줄었어요. 평균 구속이. 그래요? 네. 근데 그거는 이제 제구력을 잡기 위한 장재영 선수의 하나의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.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제구력이 그렇다고 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라니까. 네,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. 그냥 줄이지 마라. 네. 그냥 줄이지 말고 가운데 보고 던지면.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. 제구 안 되는 선수들 계속 그냥 코너워크 하려고 이러다가 그렇죠.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가운데 보고 던지면 어디로 갈지 본인도 모르게 그렇지. 그냥 던져도 약간 이해천 마인드. 160으로 가운데 던지면 이게 그렇죠. 이 제구가 또 안 될 거니까 어디로 또 갈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사이사이로. 그렇죠.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이게 야구를 안 해봐서 그런 건가? 네, 지금 좀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고 있지만 조금 멘탈적인 이슈도 없지 않아 있었고, 있겠죠. 그다음에 또 그걸 좀 이겨내기 위해서 본인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로테이션 한 번이 지금 그 건너뛰었거든요. 네네. 다음 등판이 나오니까 근데 다음 등판이 또 하필 또 주 2회 등판이 걸렸네. 아.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한번 요번 턴을 한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요거만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본편 들어가 볼까요? 최배달님께서 장은상 기자님 하나 담당이신 걸로 네, 아는데요. 맞습니다. 스미스와 오그레이디 언제 교체하나요? 뭐 스미스 선수는 지금 어깨 부상이고 오그레이디 선수는 제가 어저께 봤더니 OPS 0.4대더라고요. OPS 0.4라 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 생각을 했는데 좀 어때요? 생각 있나요? 아니요, 아직까지는 최배달님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. 뭐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움직임까지는 없습니다. 아직은 스미스 선수는 아직이니까.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네. 오그레디 선수는 물론 실망적인 출발인 건 맞아요. 근데 이 선수가 또 간혹 가다가 생명 연장 타점을 네. 올리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어쨌든 몇 타석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아직은 조금 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교체는 조금 이른 이슈다 이렇게 볼 수 그래 있겠습니다. 이게 사실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로운 리그에 오더라도 자기 공만 던지면은 또 되는 거지만 네. 타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수들도 만나고 맞습니다. 그 다른 투수들이 던지는 공에 또 적응하고 이런 네. 시기가 굉장히 좀 긴 것 같아요. 그쵸. 네.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